안녕하세요. 못다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역시 새로 발표된 논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거는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미생물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제는 mechanism discovered to activate the body's immune system against bacteria and regulate the microbiome. 발음이 좀 후지죠? 대충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원문을 같이 화면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한글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총유전자는 사람의 건강과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장내의 만성 염증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 및 기타 질병과 관련이 있게 되겠습니다. 튜빙겐 대학의 연구진은 신체 자체의 내인성 항균 방어막이 미생물군과 박테리아 구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최신판에 실렸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장병 및 숙주 미생물의 상호작용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미래의 접근뿐만 아니라 항생제 개발과 유익한 미생물의 변조를 위해 문을 열어줍니다. 라고 튜빙겐 대학병원의 실무그룹이 책임자인 얀 웨캄프가 말했습니다. 그림이 이제 쭉 사진 올라가죠. 이제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디펜신 HD5의 클러스터 폭탄 효과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연구자들은 소유장의 페네스 과립세포에서 형성되고 분비되는 소위 디펜신이라 불리는 신체 자체의 생산 항생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새로운 클러스터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자연적으로 생산하고 장에서 방출하는 HD5 디펜신은 특정 상황에서 위장벽의 박테리아에 노출되면 파편으로 부서집니다. 그러나 이 파편들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비효율적인 폐기물 구성이 아닌 병원세균, 공생세균, 유익균들에 대한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웨캄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검사할 때 각각 다른 250개의 새로운 항균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가능한 침입자에 대한 항균 스펙트럼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라고 웨캄프는 덧붙입니다. 수년 동안 미생물 총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온 튜빙겐 실무그룹은 이미 2011년에 디펜신이 모든 유기체, 특히 장에서 박테리아와 신체 표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나스에서 최신 간행물을 사용하여 장내의 우세한 조건이 펩타이드 활동과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산소 부족인 나쁜 조건에서 종종 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죠. 원래 접힌 형태로 분비된 HD5 펩타이드는 열리고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선형 구조로 변해서 쉽게 분해됩니다. 결과적으로 장염증 프로테아제는 H5 디펜신을 많은 조각으로 분해하여 이 항균 무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펩타이드로 몸은 매우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인 미생물들을 공격하고 제어하는 끝없는 조합을 만듭니다. HD 디펜신 그물을 통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H5 디펜신 말고요. HD6 디펜신이 따로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연은 다른 페네스 세포 디펜신 펩타이드와는 전혀 다른 방어 기전인 디펜신 HD6도 만들었습니다. HD5와는 달리 침투할 수 없는 그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테아제에 의한 분해로부터 보호됩니다. 과학자들은 HD6 디펜신이 천연 위장 점액에서 완전히
안정된 채로 남아있는 반면 HD5는 같은 위치에서 파편으로 분해된다고 보고합니다. 연구자들은 다음 단계에서 HD5 디펜신의 개별 조각을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에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단편은 항생제 내성으로 유명한 그라놈성 박테리아를 포함한 병원성 세균 및 무해한균에 대해서도 놀랍고 다양한 항균 활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쥐에서 장내 균총의 엄청난 다양성. 튜빙겐의 자극 그룹은 또한 HD5 조각이 생쥐장의 박테리아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소장의 다양한 균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음식을 받은 대조군과는 달리 특정 HD5 조각을 쥐에게 먹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각을 먹이면 쥐의 장내 세균인 아카만스야 스페시스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좋은 박테리아의 존재가 감소한 것은 초기 연구에서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파편화는 항균 박영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초기 펩타이드가 전체 유기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성되고 분비되는 펩타이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잠 오샴은 말합니다. 기획 치료와 새로운 항생제. 이 성부적인 연구는 박테리아의 숙주가 직면했을 때 숙주가 어떻게 방어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미생물군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미생물 군집에서 엄청난 양의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라고 잠 옥샴은 말했습니다. 튜빙겐에서 그룹 발견은 새로운 유형의 항생제 혹은 미생물 균총의 조절제로 새로운 항생제 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항생제 펩타이드 파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항생제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 치료에 대한 가능한 접근을 포함하여 미생물에 대한 방어를 제공하는 역할은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튜빙겐의 실무 그룹이 발견한 파편을 재현하는 것은 쉽고 미래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 가능성에 대한 장내의 천연물질에 대한 새로운 지견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었고요. 나중에 먼 훗날 새로운 논문들을 읽을 때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